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6장을 이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6장은 처음 시작이 마찰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용은 우리가 5장에서 공부했던 힘과 운동의 연장선인데 마찰이 가해지는 경우까지 좀 더 넓은 경우죠. 더 이제 케이스가 일반적인 경우로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운동 문제까지. 원운동에서는 2차원 문제의 경우에 원운동하는 물체의 구심 가속도까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는 이런 과정을 좀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1절에 마찰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책에서 142페이지에 가면 마찰이 이렇게 나와 있고 143페이지의 그림처럼 물체에 힘을 가해서 이 물체가 움직이는 경우까지 쭉 다양한 힘을 가했을 때 물체에 가해지는 힘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마찰이 작용하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어요. 정리해보면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과정 요약을 해보면 아주 간단한데 물체가 정지할 때도 마찰이 작용하죠. 여러분 이 테이블을 제가 힘을 가해서 쭉 여러분이 보는 방향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힘을 가할 때 힘을 가해도 테이블이 움직이지 않죠. 힘이 이제 그렇게 크지 않을 때 그런 경우가 이제 143페이지에 있는 B번이나 또는 C번과 같은 경우예요. 그리고 이제 미끄러지는 경우가 이제 D번이 되겠죠. D번이나 E번과 같이 이제 미끄러지는 경우에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정지했을 때 작용하는 마찰을 정지 마찰, 그리고 운동했을 때 작용하는 마찰을 운동 마찰이라고 합니다. 물체를 그려보면 자, 여기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외부에서 어떤 힘 F를 주었어요. 자, 그런데도 정지해 있다면 이 물체는 가속도가 0인 거죠. 맞죠?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역시 R자 힘이 0이라는 얘기예요. R자 힘이 0. 그런데 F가 있다면서, 그렇죠? R자 힘이 0이 아닌 이 힘 F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힘이 뭔가 또 작용하겠죠. 그 힘이 작용해서 R자 힘이 0이 돼야지만 가속도가 0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힘이 뭐냐? 바로 이 힘을 여기서는 마찰이라고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찰은 소문자 F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소문자 F. 그런데 지금 물체가 정지해 있죠? 그때는 첨자로 S를 붙여서 정지 마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정지 마찰은 이 경우에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F가 되겠죠? 즉, 이 힘과는 방향이 반대인 똑같은 크기의 힘이 정지 마찰로 작용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 힘은 누가 가하는 거예요? 마찰은 바로 이 바닥이 접촉면의 바닥이 물체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닥이 물체에 가하는 수평 방향의 힘이 되는 겁니다. 바닥이 물체에 가하는 힘인데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에, 움직이기 위해서 외부에서 가하는 힘의 방향의 반대 방향이죠. 외부에서 가하는 다른 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F가 되겠죠. 그래서는 F와 반대 방향, 그렇죠? F와 반대 방향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힘의 크기 그리고 방향 이렇게 좀 정지 마찰을 기억을 하면 되고, 근데 운동을 하고 있다면 이제 케이스가 달라지는 거죠. 운동하고 있다면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어떤 힘, 일반적인 또 다른 힘 F라고 합시다. F인데 물체가 미끄러지고 있죠. 미끄러지고 있을 때도 마찰은 가해져요. 마찰력은 운동하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가해지는데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첨자로 K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있을 때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로 가속도가 0일 때, 운동하면서 가속도가 0일 때도 있고 가속도가 0이 아닐 때도 있겠죠. 그럼 가속도가 0이 아닐 때는 R자 힘은 MA에서 구해주면 되겠고요. 이때 R자 힘은 뭐가 되겠어요? 외부에서 가하는 힘 F와 반대 방향의 FK 마찰력, 운동 마찰력이 돼서 MA를 구해주면 되고, 운동을 하는데 가속도가 0일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 값이 아예 0이니까 그때는 F와 FK가 크기가 같아지면 되겠네요. 그래서 FK는 바로 F가 될 때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밖에 없어요. 이 경우밖에. 그래서 여러분 잘 파악을 하면 문제를 쉽게 또 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자세히 143페이지의 맨 아래 그림. 여기 있는 이거는 이제 여기서 정리하시고 맨 아래 그림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놓고 144페이지로 가보면 145페이지에 가보면 마찰의 특성 해놓고 자, 정지마찰은 물체에 힘을 가할 때 일정한 힘을 점점 큰 힘을 가한다고 한번 가정을 하시죠. 그래서 물체에 힘을 가할 때 그 물체가 막 움직이기 직전에 가해지는 마찰이 정지마찰의 최대값이에요. 정지마찰은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F를 주는데, 그래서 F를 줬는데 물체가 아직도 정지해 있다? 그러면 그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가해지고 있겠죠. 근데 F를 키워주면, F를 점점 증가시켜주면 얘도 점점 증가하겠죠? 같이 증가할 겁니다. 아직은 정지하고 있을 때까지. 근데 막 움직이려고 하는 순간이 있겠죠. 그때는 이제 가장 큰 F를 줬을 때입니다. FS도 가장 큰 F가 되겠죠. 그래서 FS의 최대값, 우리가 FS의 맥스 이렇게 써줍니다. 이거를 우리가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마찰 또는 마찰력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정지 마찰은 여러 가지 값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값, 움직이기 직전에 정지 마찰, 이걸 최대 정지 마찰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 최대 정지 마찰은 수직력에 비례합니다. 그 비례 상수를 μs라고 이렇게 쓰고 μs를 정지 마찰 개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움직이는 경우에는 속도에 거의 무관하게 실제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정한 값이라고 이렇게 가정해서 FK는 운동 마찰은 역시 수직력에 비례하는데 그때의 값은 마찰 개수는 최대 정지 마찰 개수보다는 좀 작은 마찰 개수를 갖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운동 마찰 개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용어는 좀 알아둬야 되고 이 관계식도 두 개 알아둬야 됩니다. 좀 중요하죠. 정지 마찰 개수는 최대 정지 마찰력에만 적용되는 거고 운동 마찰 개수는 그냥 그대로 운동 마찰에 적용되는데 일정한 값을 대개는 이제 같기 때문에 그냥 같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두 개의 공식을 같이 여러분들이 암기하면 되겠습니다.